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집신 바닥이 누군가의 그림자 목을 짓밟아 뭉개는 소리였습니다. 대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이 무거운 그림자는 이제 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은 머슴 덕구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 송악루의 주인 최 대감이 목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짓밟고 있는 것은 대감의 몸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비명을 지르는 대감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예절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밟히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기운과 명줄이 그 발바닥을 타고 상대에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 선 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의 시선은 지금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발밑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송악루의 머슴 덕구는 평생을 발바닥만 보고 살았습니다. 최 대감이 화려한 비단 꽃신을 신고 지나갈 때마다 덕구는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놈 덕구야, 마당에 먼지가 나지 않느냐? 내 놈의 미천한 그림자가 내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란 말이다.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덕구는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돌돌 말아 숨기고 싶었습니다. 대감의 그림자는 길고 우아하게 뻗어 세상을 호령하는데 왜 자신의 그림자는 이토록 짧고 초라하게 흙먼지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가? 덕구의 가슴 속에는 비천한 신분에 대한 울분보다 저 길게 뻗은 대감의 그림자를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는 기괴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대감의 서재를 정리하던 덕구는 책장 뒤편에 숨겨진 낡은 비급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목은 영사.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적힌 글귀는 덕구의 심장을 터뜨릴 듯 뛰게 했습니다. 인간의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명줄이니 이를 밟아 누르는 자는 주인의 명과 기운을 찬탈하리라. 밟는 자의 기운이 강할수록 주인은 그림자 속으로 쓰러지리라. 덕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이 쥐구멍 같은 삶을 벗어날 유일한 길. 덕구는 그날 밤부터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제어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머슴의 순박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목줄을 노리는 뱀의 눈빛만이 감돌았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대감이 서재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등불에 비친 대감의 긴 그림자가 덕구의 발치까지 뻗어 나왔습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발을 올렸습니다. 서걱. 덕구의 집신이 대감의 그림자 끝자락을 꽉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온몸에 얼음물처럼 차가우면서도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를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약했던 덕구의 사지에 뜨거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잠들어 있던 대감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 것이냐. 덕구는 재빨리 발을 떼고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여전히 주인의 명줄을 뺏은 그 서늘한 쾌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구는 대감의 그림자를 체계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장독대를 지날 때 장독 뒤에 숨어 그림자의 허리를 밟았고 대감이 나무 아래서 쉴 때 나뭇가지 사이로 비친 그림자 머리 부분을 손으로 짓눌렀습니다. 덕구가 밟을수록 덕구의 피부에는
윤기가 흐르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반면 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송장처럼 말라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왜 자꾸 발바닥이 무겁고 숨이 가쁜 것이냐? 대감은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았지만 땅바닥에 고인 자신의 생기가 매일 밤 덕구의 발바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덕구는 문 밖에서 대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대감의 전신 그림자를 밟으려던 어느 날 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감의 그림자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짙고 끈적거리는 검은 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덕구가 조심스레 그 그림자의 가슴 부분을 밟는 순간 땅 밑에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그것은 대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대감이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그림자는 단순히 빛의 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서재 바닥에 암매장한 한 여인의 시신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봉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밟혀 기운이 약해지자 그림자 속에 가둬두었던 추악한 살인의 기억들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지는 어둠에 잠기고 세상의 그림자들이 가장 희미해지는 순간입니다. 덕구는 병석에 누운 대감을 부축하여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감, 신선한 공기를 쐬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대감은 기력 없이 덕구에게 몸을 의지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그 찰나, 덕구는 자신의 전신 그림자로 대감의 그림자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대감, 이제 그만 쉬시지요. 이 지옥 같은 비밀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덕구가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대감의 그림자 머리를 지시겼습니다. 대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얗게 눈을 뒤집었습니다. 일식이 끝나고 다시 빛이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는 머슴 덕구의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낡은 머슴복을 입고 쓰러진 사내는 최대감의 처절한 공포를 담은 채 눈을 떴습니다. 그림자를 밟아 누른 덕구가 주인의 육신을 차지하고 진짜 최대감은 노비의 껍데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봐라, 이 미친 노비가 내 옷을 훔치려 하다 쓰러졌구나. 당장 관간에 가두어라. 덕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최대감의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대감은 혀가 굳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인생을 도둑맞은 자의 비명이 송악루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대감의 방에 들어선 덕구는 제일 먼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평생 우러러보던 최대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부드러운 살결, 이 화려한 방,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는 대감이 아꼈던 산의 진미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비단 이불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덕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껍데기는 뺏었으나 그 껍데기에 들러붙은 원혼의 저주까지 함께 뺏어버린 것입니다. 노비의 몸으로 관간에 갇힌 진짜 최대감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놈 덕구야, 내 몸을 돌려다오.
내가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노비의 쇳소리로 변해 있었고, 하인들은 그저 미친 머슴이 헛소리를 한다며 매질을 가했습니다. 대감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그 여인을 죽여 그림자 밑에 묻었던 업보가 이토록 잔혹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밟아 죽였던 그 여인의 처지가 되어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송악루의 총명한 며느리 서씨는 시아버지가 무언가 달라졌음을 눈치챕니다. 평소 서예를 즐기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붓조차 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토록 아꼈던 꽃향기를 맡으면 헛구역질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시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그의 그림자는 항상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 끝에는 항상 검은 액체가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씨는 밤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리는 기괴한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놓아줘. 그것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삼킨 괴물의 절규였습니다. 덕구는 이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림자 속에서 차가운 여인의 손들이 올라와 그의 온몸을 핥고 핥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놈이 최대감이냐? 아니면 덕구냐? 상관없다. 내 원한을 밟고 선 자는 누구든 내 것이다. 여인의 음산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덕구는 방 안의 모든 조명을 켜서 그림자를 없애려 했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대감의 자리를 뺏은 것인지, 아니면 대감이 갇혀있던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씨는 결국 의문을 풀기 위해 관간에 갇힌 미친 노비를 찾아갑니다. 노비는 서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시압이다. 저놈은 내 그림자를 훔친 덕구다. 서재 바닥을 팔아. 서씨는 경악했습니다. 노비의 눈빛은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던 시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씨는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괴한 연극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노비에게 톱 한 자루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잔치가 열릴 때 그림자의 머리를 자르십시오. 덕구는 불안을 잊기 위해 매일 밤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이 송악루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는 기생들을 품에 안고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이 오를수록 그의 발밑에 고인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넓게 퍼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발이 시리다며 몸을 떨었지만 덕구는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간을 탈출한 노비가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자 도둑놈아, 내 인생을 돌려받으러 왔다. 진짜 대감이 절규하며. 덕구의 발밑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목을 향해 작두를 내리쳤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지며 시커먼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림자를 bes을 뿐인데 상좌에 앉아있던 덕구는 목이 잘린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악! 내 몸, 내 목. 덕구는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피를 토했습니다. 그림자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림자가 입은 상처는
그대로 육신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림자가 잘려나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인의 원혼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분출되었습니다. 연기는 잔치 마당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다. 이 차가운 바닥에서 너희 부자가 나를 밟고 웃던 시간이 20년이야. 여인의 울부짖음이 송악루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연기는 덕구의 육신과 진짜 대감의 영혼을 동시에 휘감았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둑인지 이제 그 경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피어오르는 검은 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들이닥쳐 서재 바닥을 드러내자 그곳에서는 서 씨의 예감대로 여인의 백골과 함께 이 대감의 놀이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두 구이 시신이었습니다. 하나는 비단 옷을 입은 대감이었고 하나는 머슴복을 입은 덕구였습니다. 두 시신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서로의 겨드랑이를 맞댄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서야 서로의 그림자를 공유하며 지옥으로 떠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20년의 비밀은 그렇게 핏빛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송악루는 폐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기괴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타인의 그림자를 밟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처절한 비명 소리. 송악루 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발밑이 끈적거리는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곳의 고인 원혼들은 아직도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아 자신의 생기를 되찾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 대감과 덕구의 이야기는 은밀한 시장에서 그림자 주술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을 단숨에 역전시키고 싶은 자들, 타인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자들은 밤마다 타인의 그림자를 밟기 위해 골목길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맞추기보다 서로의 발밑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밟히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로 걷는 자들이 늘어났고 일식날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어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장터에 그림자가 없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낮에도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라 추앙했지만 노련한 야담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신선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 그림자조차 그를 버린 자라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지만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우면 빛조차 그 사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를 잃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오직 시큼한 썩은 고기 냄새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진짜 최대감의 영혼은 정말로 억울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여인을 죽이고 그 위를 20년 동안 짓밟고 살았습니다. 덕구는 그저 그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악한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밟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은 정말 안전한 곳입니까? 송악루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타인의 그림자를 밟고 삽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의 삶을 짓뭉개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현대판 그림자 밟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며
그의 자리를 탐낼 때 우리의 그림자는 이미 그 사람의 발밑을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그 화려한 누군가의 삶. 혹시 당신의 그림자가 그곳을 밟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 말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림자를 밟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의 고통과 업보까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덕구가 대감의 육신을 얻었으나 지옥을 맛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발밑을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다른 누군가의 발밑에 깔려 신음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장편 야담 그림자를 밟지 마라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월담녀는 담장 너머 세상이 숨기고 싶어 했던 잔혹하고도 기괴한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조명을 끄고 잠드십시오. 그림자가 당신을 덮칠 수 없도록 말입니다. 밤길 조심하시고 특히 등 뒤에서 들리는 서걱 소리에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월담녀였습니다.